저희가 작년 11월 27일에 물리치료 확실히 일어나가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법을 작성할 때 유예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육부에서 시행 규칙이 나오는 것은 4월 27일이 마지막 날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요. 4월 27일이 되면 그 전에 진행되는 단계,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그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표준 교육 과정을 그때보다 먼저 시행하는 이유는 이 표준 교육 과정과 그다음 평가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영수 평가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양대림 협회장을 모시고 하나의 안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안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교육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교육부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먼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표준 교육 과정이 많이 없는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학지 일어나 때문에 국가기관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교육부 많이 다녀봤는데 그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 기관에서 저희를 보는 거는 너네가 가르치고 싶고 가르쳐서 국가시험만 보는 거잖아 라고 하는 측면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물리치료학을 전공하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유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어디에 기준점이 있느냐, 저희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문서화가 됐거나 또는 ISBN을 가지고 어떤 처리가 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대병설이 물리요법학과로 최소 개설이 된 다음에 조금씩 변경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고 예전에 한번 표준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협회에서 발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새로 지금 전문대학에서는 4년차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전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표준 교육 과정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관성은 우리의 일관성이 아니고 남들에게 비춰지는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를 벗어나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표준화랑 일관성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각 대학마다의 신화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인지하지만 기본 교육 과정에 대한 전문성이나 일관성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좀 배제되어져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교육 과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하는 교육의 철학 자체가 교육 과정에 녹아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의 교육 과정은 대부분 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절차에서의 그런 정답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현재 교육 과정이 제한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물리치료 면허를 취득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이 현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과정이 반영을 하였고요. 그다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들 또한 이번 교육 과정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교육 과정이 비슷한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의 교육 과정이 저희 교육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교과명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리치료 학문의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라기보다는 일제 강점기 하에 개발되어져 있던 일본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들고 와서 현재 저희가 배우는 운동치료와 보조기약, 의지약 이런 거 일본에서 그대로 교과명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과목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국제적인 사회에 대한 교육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왔구나. 3년제, 4년제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교육 과정들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왔고 학점이나 교과명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국제표준이라고 하는 월드 피지오세라피의 교육 과정을 배우고 반영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영 이후에 각 대학의 교육 관영들도 전문대학과 산은대학을 골고루 반영하여서 물리치료 분야의 발전에 즉 미래 50년을 준비한 이정표가 될 것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표준 교육 과정의 세부 목표는 저희가 이래 자료줄 나눠드린 것처럼 교육 수준의 일관성 및 균등화, 체계적인 심화 교육 내용, 다양한 전문 분야와의 연계, 임상 실습 기회, 국제 경쟁력, 학문의 연구 능력 향상, 효율적 교육 체제 구축 등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화 되어져 있고요. 학과장 단톡방을 통해서 파일로 지난주에 이미 공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 파일들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인지하고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의 필요성 부분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목적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물리치료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건강 증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물리치료 면허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환자를 직접 의사 진단을 바탕으로 하여 물리치료 진단, 치료 계획 전부 다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물리치료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 교육 과정에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전체 나눠진 교육 자료는 375페이지 가량의 PDF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에게 일일이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은 개별 연락이나 좀 어려워서 학과장 톡방을 통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장님들 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저희가 목적 정의,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의 내용의 구성, 그다음 국제 표준, 평가, 인증, 그 다음에 개선 반영을 절차로 진행을 하였고요. 오늘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가 물리치료 평가원이 따로 저희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마음을 맞춰서 하나의 통일된 방안을 가지고 어떤 기관의 외부적인 힘이 없이 저희의 자정을 통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하나씩 맞춰 나가자라고 하는 대의에서 출발하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리치료 표준 교육 과정의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지식, 임상, 기술, 윤리적 내용 등을 골고루 다 담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표준 교육 과정은 이제 6학기가 아닌 8학기에 맞춰서 교양, 계열 교양, 전공 기초, 그 다음에 전공 심화, 임상 실습 등으로 구성하여 따로 구성화하였습니다. 그 구성화된 내용들을 보시면 편성은 전체 130학점 기준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저희가 140학점 기준으로 편성하는 최초 지난 12월 26, 27, 28일 3일간 작성을 하였으나 140학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산은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현재 또 140학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학기에 약 한 20학점 정도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어져 있어서 130학점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130학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의 기본안, 교양은 26학점으로 잡았고요. 전공은 96학점, 현장 실습은 8학점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 안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각 교양의 교과목은 간호인증평가는 25학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 간호학에서의 현장 실습은 22학점으로 구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대략 75학점으로 구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수님들과 논의하다가 지금 현재 교양과 현장 실습 부분들은 대학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화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있고 간호학에서도 대학 자체 규정을 통해서 교양학점, 그 다음 현장 실습 학점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에서는 약 120학점 정도를 졸업학점으로 하고 있고 교양은 12학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0% 정도의 교양학점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현장 실습은 6학점에서 최대 25학점까지 저희 물리치료학에서 구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임상 실습 학점을 가지고 계시는 데는 신라대학교이고 25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대학마다 그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요. 또 4년제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전공이 60학점에서 최대 85학점 정도로 구성화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 현재 4년제 대학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학에 따라서 교양과 현장 실습 학점이 구분되게 되면 이 전공 학점이 계속 줄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표준안을 짤 때는 최소 80에서 85학점 정도의 전공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형태를 가지고 안을 최초 개발하였습니다. 국내 교육과정은 현재 4년제 6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3년제 6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교육과정을 가지고 왔고요. 특히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교양 교과목의 운영과 실습 교과목의 운영 그리고 전공 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정보, 특히 전문대학은 아직까지 전공 필수 학점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 필수가 60학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은 전공 필수 교과목이 상당수 많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4년제 대학교는 대부분 전공 필수라고 할 용어가 없어진 지 좀 됐고 일부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 대부분 전공 선택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저희 쪽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행 가지고 있는 교과목 체계의 교육 과정은 저희 대학은 전공을 102학점을 하고 있습니다. 102학점의 전공 과목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교과목이 교과 명시로 세부적으로 쫙 나열되어져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해외 교육 과정은 WCT 교육 과정을 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월드 피지오세라피가 WCPT에서 WPT로 구분되어져 있어서 월드 피지오세라피의 교육 과정을 참고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 영국,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등의 교육 과정을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이 5개의 국가는 모두 다 월드 피지오세라피 교육 과정으로 전부 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많은 대학들의 자료를 가지고 왔으나 실제 저희가 참고한 것은 월드 피지오세라피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유는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다 WPT의 교육 과정으로 다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즉 월드 피지오세라피 교육 과정을 국내 교육 과정에 녹이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크게 교양교육과정하고 기초전공, 전공심화, 임상실습 4개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실습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640시간 이상으로 현재 법령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변경을 담아서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안은 저희가 130학점 기준으로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학기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까지는 주 학기당 17학점 정도의 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요즘은 국제사회로 나간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또 월드 피지오세라피 교육 과정에서 일반 물리 및 실습, 일반 화학 및 실습, 심리학, 윤리학 등에 대한 내용을 1학년 때 모두 담아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교양 교과목을 이제 20%로 늘리는 과정에서 이 교과목 이외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운영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에 전문대학은 현재 계열교양으로 운영되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에서 4년을 운영하는 곳은 간호학과랑 물리치료학과 두 군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간호학에서는 교양에 대한 명칭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리치료학에서도 이 모든 교양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만들어서 즉 물리치료 계열에서 교양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4년제에서는 계열 교양을 거의 열어주지 않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전문대학이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1학년 1학기 물리치료학 계로 가로 3은 3시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점을 잡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부터 이제 임상 실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실습은
3학년 여름방학 4주, 3학년 겨울방학 4주,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8주로 우선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학생들이 저희가 많이 중복되면 실습지를 구하거나 실습을 내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임상 실습도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새로 구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4학년 2학기는 아까 현배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거나 그다음에 한방물리치료, 여성물리치료, 동물물리치료를 집어넣어서 그다음 1학년 1학기에 응급처치학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교과목을 집어넣어서 협회 정책과 함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편성안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편성안입니다. 17학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전공 필수와 계열 교양과 일반 교양과 기타 교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교양은 대학 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양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한다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규정 자체가 필수가 없는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개념에서는 가능하면 필수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전공 선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학생들이 이 교과목 수강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능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대학에 따라 규정이 매우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편성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협회장님 계신데 협회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ISBN을 받아서 이 내용 바탕된 내용을 각 대학에 공부로 발송을 해서 간호인증평가원은 간평원 때문에 이 내용을 진행하는데 물리치료 평가원이 없는 대신에 협회에서 계속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강남 대학 본부에서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향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기는 이제 해부학, 생리학, 장애학 등의 이해, 그 다음에 의학, 응급처치학하고 기타 일반 교양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되어 있습니다. 학기당 학점에 대한 부분들도 대학에서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학기에 좀 제한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해부학이 3학점으로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그 4년제 대학 6개교를 보니까 해부학이 대부분 3학점이고 전문대학 6개교를 보니까 해부학이 대부분 6학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좀 상이하는 부분으로 작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대학은 전공 교과목 숫자 학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초에 대한 것들 학점을 좀 많이 늘려서 아이들에게 천천히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양학점이랑 임상실습 학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전공학점이 약 80학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대학마다 그 대학 본부의 교양 운영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이나 월드 피지오세라피 교육에서는 교양 30%, 전공 40%, 임상실습 30%로 권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343 체계를 맞춰야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3을 맞추지 못하고 24 또 253 형태로 맞추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까 협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처치학을 바탕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응급처치학은 아까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일본에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야무 선생님 형태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 정식적인 이름은 스쿨 트레이너입니다. 스쿨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종을 물리치료가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갖고 있고 그들의 주된 목적들은 사고 예방보다는 저희가 자세 평가, 그다음에 자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업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장님께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들도 집어넣어서 학생들에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워져 있는 자세나 자세 평가, 치료 내용과 더불어서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응급처치학을 이 부분으로 집어넣었고요. BLS 교과 운영하는 대학이 많이 있는데 BLS는 응급처치학 따로 배우고 BLS는 저희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정으로 하나 집어넣어서 비교과로 운영을 기존처럼 하시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BLS를 운영하는 응급처치 운영해야 되느냐 그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학은 따로 교과목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BLS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졸업할 때 이 부분들도 학생들이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 의료인의 형태를 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였습니다.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전공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신경외부 생리학, 기능외부학, 병리학, 측정기 평가학,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및 통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는데 저 교과목들도 학생들이 혹시나 해외로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교과목 중에 하나로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학생들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영국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저희가 진행되면 바로 임시 면허가 발급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체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에 있는데 정보력의 부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성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될 것은 이제 교과목 명칭이 약간 변경되어져 있는데요. 즉 예전에 2010년 중반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교육 과정에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평균 교과목을 따라가냐라고 했을 때 전기치료, 강선치료, 수치료라고 해버리게 되면 명칭이 조금 다르면 타 교과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리적 인자치료 1, 2, 3 이런 형태로 과거로 회귀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짰습니다. 물리적 인자치료 1은 전기치료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물리적 인자치료 2는 광선치료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구성화되어져 있고요. 근골계 물리치료는 1, 2, 3, 4, 5로 구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근골계 물리치료학과 신경계 물리치료학에서 중점을 두고 개발한 내용들은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이 질병을 하나로 묶어서 신경계, 근골격계로 나누고 또 대한민국 독특한 교육체계가 있습니다. 신경계 진단평가, 근골계 검사평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저희는 따로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평가 툴을 아마 가지고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책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지도함에 있어서 약간 괴리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그때 박지환 물리치료협회 교육부회장님께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국가시험 및 제도를 바꾸면서 교과목명을 바꾸면서 아마 이게 그때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대학에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근골계 물리치료학은 월드 피지오세라피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상지, 하지, 목, 등허리, 엉치, 골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마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과는 조금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골계 검사의 평가나 신경계 진단 평가 학문들을 과거에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처럼 다시 원래대로 회귀시켜서 재편집하는 과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임상의사 결정을 이 학기에 집어넣어서 그 최종적인 교육 과정의 목표는 물리치료 인자치료 2, 광선치료학이면 광선치료학 뒤에 임상의사 결정의 사례에 대한 학문을 가르쳐서 백반증이 오게 되면 백반증에 대한 임상의사 결정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교육 과정을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형태로 국가고시 실기 과목들도 변경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교수님들 국가고시 들어오시면 해석형과 해결형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형과 해결에 대한 문제는 임상의사 결정이 따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질문지의 형태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이게 왜 해석형이고 이게 왜 해결형이냐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 국가시험위원장이거나 선임 국가시험을 다녀오신 교수님들의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물리치료는 이런 거 물어보면 해석형이고 중재는 이런 거 물어보면 해결형이고 다음은 옳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보면 안경이구나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가능하면 임상의사 결정 상태로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들이고요. 과거 이런 책들이 저희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국가시험이 국가 묘목이
이제 앞에 있는 기초, 진단평가, 중재, 실기로 변경되면서 책들의 명칭이 모두 다 바뀌고 그때 갑자기 신경계 물리치료학에서 신경계 물리치료 중재학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어서 들어온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 3월 1학기입니다. 근육계 물리치료학 2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경 물리치료학 2, 신경계는 그 월드 피지오세라피 형태를 복원해서 뇌졸중 교과목 하나, 그 다음에 척수 손상, 척수 손상은 외상성 척수 손상, 비외상성 척수 손상을 묶어서 하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실조 및 기타 뇌질환이 교과목이 하나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질환이 하나, 유전질환 및 말초신경계 질환이 하나 더 붙어서 네 과목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교과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교과목을 진행하다 보니까 신경계 진단평가학이라고 하는 교재 자체가 재편집돼서 원래 교과목, 원래 질병 뒤로 따라붙게 되는 그러한 재편집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인자치료 3는 수치로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3월 1학기에 물리치료 기초현장실습 1, 기초현장실습 2라고 하는 교과목이 따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저희 내부에서는 물리치료 현장실습 1, 2, 3, 4로 가는 것들과 교과목 명칭 따라가는 것 현용돼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통일되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목 명칭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이한 것은 운동 검사 및 처방인데요. 얘는 ACSM을 가지고 들어오자라고 하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스포츠 물리치료학을 단순히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ACSM 운동 검사 및 처방 이후에 스포츠 물리치료학을 배워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히스토리 있게 배워 나가는 것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포츠 물리치료학이 좋은 교재이면 불구하지만 근육계 중개학이랑 내용이 많이 겹치게 되고 또 운동 처방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운동 처방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모호하게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ACSM, 저희 키스너 콜비 ACSM 굉장히 많이 준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CSM 지금 5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ACSM 5판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3월은 2학기에는 이제 심폐물리치료학을 1, 2로 구분하였는데요. 구분하게 된 개념은 그 학점이 17, 18학이 안 맞아가지고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심장호 물리치료학 1은 심장이고 2는 허파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 질환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스포츠 물리치료학, 심폐물리치료학, 소아물리치료학 이런 것들은 기존의 교과목명을 그대로 가지고 운영해서 저희의 교육 과정을 땄고요. 3월 2학기는 신경계 물리치료 현장 실습 1, 근골격 물리치료 현장 실습 1에 해당되는 내용 등이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에서 특징은 뒤에 가 있는 교과목의 용어, 목표, 절차,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신경계 물리치료 현장 실습은 내용을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경계 환자를 대상으로 현장 치료하고 있고 그 위에 다양한 물리치료 질병을 한다라고 해서 명칭은 이걸로 가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광범위하게 짜져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우려되는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그 문제를 바로 잡았습니다. 4학년 1학기입니다. 4학년 1학기는 13학점으로 잡아 있고요. 학기 중에 실습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근육계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4, 암, 피부, 림프, 누수백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그래서 9학점을 더블 수업하는 형태로 강의 계획서를 짰습니다. 이게 더블 수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4학년 1학기 교과목을 최소 12학점 이상으로 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학년 1학기 전체를 기존의 4학년처럼 모두 실습으로 병행해서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습 학점이 늘어나게 되면 전공 학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실습 학점을 8학점을 나눈 기준점 이렇게 구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4학년 2학기에 저희 학생들이 국가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해당되어지고 있는 공중보거나 의료방기 목표, 그다음 협회 정책과 관련되어지고 있는 저 세 개의 교과목을 모두 집어넣어서 저희가 교과목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목에 따른 설명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인자치료는 정리치료학, 감선치료학, 치료학으로 크게 명칭을 하였고요. 지금 그 부조기학
이 약간 문제가 되는 대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대학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기학을 전문대학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는 보조기 하나, 의지 하나,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보조기 의사, 의지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따로 면허권자가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약간 이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끝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기학이 기존의 신경계 물리치료학이나 인격계 물리치료학 내에 다양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워커나 케인이나 AFO나 그다음에 이 스포츠 오르시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중지하게 노출되어져 있고 그 노출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배우는 보조기 의지학이 현재 병원에 사용되는 보조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1900년대 보조기를 저희가 배워서 국가시험을 보는 형태에 놓여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골격 물리치료학은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상지, 하지, 목질환, 등허리 질환, 엉칠 골반 질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멀티피지오세라피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과 외국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구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번에 크게 바뀌어진 특징들이고요. 그다음 신경계 물리치료학은 뇌졸중, 실조 및 기타 뇌질환, 그다음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 질환, 그다음 유전 및 말투신경 질환 4개로 4개의 카테고리로 현재 구분하였습니다. 소아 물리치료학은 저희가 신경계 물리치료학 5로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운동 재활이라고 하는 그 발달 바우처 때문에 따로 빼기는 어려운 논리에 있어서 진행하여져 있고요. 근골격 물리치료학에 운동치료학이 빠져 있는 이유는 운동치료학도 지금 발달 재활 서비스에서 운동치료학 명칭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임상운동원이라고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묶으면 저희가 표준화할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대학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근골격 물리치료학 1에 대한 부분, 2에 대한 부분 이렇게를 정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이것들이 훨씬 더 현재 교육 체계에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였고 또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서 저희가 외국에 있는 서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서적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은 외국의 교육 과정 교과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다시 재편집해서 해당된 내용을 그 교과목에 실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책 교재 개발할 때 다른 출판사의 교재를 바탕으로 우리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책학기 안에서 계속 도돌이표하는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체계는 현재 시점에서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향후 앞으로 2035년까지 10년 정도의 과도기에 있어서는 기존의 2014년도에 개발된 형태보다는 한 발 더 진행된 교육 과정의 형태라고 저희는 보아지게 되고 이런 교육의 형태가 국제 표준에도 조금 더 맞게 되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조금 더 맞게 되는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임상 실습에 대한 부분들은 1차는 3월 여름방학, 2차 3월 겨울방학, 4차 3, 2학기 학기 중으로 뽑았는데요. 이렇게 뽑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병원을 상대로 이렇게 대학이 학생 임상 실습 때문에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최대한 분산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각 대학마다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렇게 운영하지 이렇게 저희가 안을 드릴 이유는 이런 학생들 좀 더 분산이 많이 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4,31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국가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5,300명이 됩니다. 결국은 재학생이 5,300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상실습에서 지금 현재 8주를 구성하는 대학이 한 20개 정도가 8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주 20개의 대학이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이 더블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학생들의 숫자가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20개 대학인데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그 20개 대학이 대부분 학생은 정원이 거의 100명씩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000명의 실습생이 더블링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그 안에 경쟁이 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가능하면 좀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새롭게 이걸 짜야 되는 대학에서는 이 그런 잘못 우리가 배정을 하다 보게 되면 기존에 이 나가는 대학들과 같이 묶어서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것은 현재 임상실습은 늘어났고 임상실습 비용을 저희가 지금 특정한 바로는 이때다 싶어서 병원에서 지금 실습 비용 올리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주당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하나는 의료기사 교수총연합회 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실습이 참관형의 임상실습이고 교육 내용이나 커리큘럼이 통일화되어 있거나 안 해주는 데도 많은데 과도하게 실습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끝에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처럼 가지고 좀 회계화된 방안을 가지고 내용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그 다음에 협회장님을 지난번에 뵙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회복재활병원 우리나라 53군데가 있습니다. 53군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회복재활병원에서는 협회에서 개발되어진 이런 표준 실습 교육 과정을 그대로 운영해줬으면 하고 그 회복이 재활병 53군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실습 비용의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1차라고 조금 받고 2차라고 많이 받고 3차는 더 많이 받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냥 대학 병원에서 또는 1차 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저희가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 차트 또는 이번 학생들이 나가기 전에 최대한으로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회 정책에서 한방 동물 응급처치학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한방 물리치료는 저희가 꾸준히 교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교감을. 동물 물리치료학은 해외에 너무나 많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들어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활발히 교육되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응급처치학도 전 90번대 학번인데 대학을 배웠습니다. 요즘 없어진 것뿐이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모두 다 배웠던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세부도 나눠드린 자료에서 내용을 뽑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게 되는 형태들이고요. 질문을 받을 때 저희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장님하고 이영수 교육부 회장님께서 평가원장님 되셨기 때문에 평가원장님하고 앞으로 모셔서 저희가 질문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메모를 해서 수정안을 최종 도출해서 2월 초에 각각 교수님들 학과장 톡방에 주로 많이 공지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지가 미흡하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학과장을 통해서